내가 2000세대를 지었는데 1000세대는 분양이 됐고 1000세대는 미분양이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걔는 1000주택자잖아.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에 이제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난리예요. 뭐 한두 푼 내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수강생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 수강생분이 종부세 내야 된다 그러면서 고지서를 보여줬는데 얼마 내는 줄 알아요? 5천 얼마? 5천만 원 정도 내는데 덤덤하게 그냥 낸다 하더라고. 역시 부자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종부세를 이제 부자세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올해 유독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기존과 다르게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중과를 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율이 좀 낮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거든. 실제로 이제 걷는 거 보면 국가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걷어지는 세금이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그만큼 사실은 그 종부세를 통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투자를 또 필연적으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부세를 좀 피해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종부세는 이제 옛날에는 그 6억까지는 공제가 됐었어요, 1인당. 그래서 남편이 6억짜리 집이 있고 와이프도 6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혼자 6억짜리 집을 2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12억이잖아. 그러니까 6억만큼 공제가 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인당 기준이고, 그냥 만약에 내가 혼자 집이 그냥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11억까지 공제를 해줘.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집들은 공시지가만 해도 막 10억 넘어가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종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실거주할 집이 하나만 있으면 그 세금을 때리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내,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건 좀 취지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재산세라는 걸 기본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거는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를 안 하면 돼. 대부분 내가 그냥 부동산 투자 안 한다, 뭐 98%가 종부세랑 해당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은 저 뭐 부동산 적폐 꼴 좋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좀 피해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는 거야. 집이 한 채 있으면 종부세를 안 내잖아, 엄청 비싼 집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한 6억 7억이 올랐어, 그러면 그거를 팔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거야. 일시적으로만 2주택인 거지 내가 계속 2주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갈아타면서 계속 높여가는 전략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은 근데 적극적인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5억짜리가 6억 7억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집들도 6억 7억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결국 그걸로 10억짜리 집으로 갈아탄다고 했을 때, 결국엔 모자른 돈을 내가 그 사이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작은 집으로 가거나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하면은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그 실거주에 대한 퀄리티를 유지한다 또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내가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만 되는 수준이라, 어느 정도 투자 중립기어 정도는 넣는 건데,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아닌가. 두 번째 전략은 단타 치는 거야. 실거주할 집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종부세를 내는 거는 6월 1일 날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거든. 내가 5월 30일 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전에 팔았어. 그리고 6월 2일 날 다시 취득했으면은 또 종부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6월 1일 날 갖고 있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일 날만 그냥 1주택 유지만 하고 그 이후에 그 1년 동안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 거야. 사서 오르면 팔고, 사서 오르면 팔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취득세도 많이 내고 팔 때 양도세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 때려 맞으면서 정말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을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 그러면 사실 뭐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굉장히 좀 손도 많이 가고,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메리트를 살리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주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상가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 종부세를 내는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 상가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80억이 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시세 80억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80억이 넘어야 되니까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그걸로 종부세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가나 토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부동산 초보 분들은 주택 투자는 좀 수월한데 내가 상가 투자나 토지 투자를 바로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 좀 내공을 쌓아서 나는 종부세가 좀 싫다 이러면은 주택으로는 그냥 실거주 하나만 갖고 있고 상가 투자를 하거나 토지 쪽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는 세금적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 꼬마 빌딩이 계속 핫한 이유가 말이 꼬마 빌딩이지 사실은 그건 상가 건물이거든. 꼬마 빌딩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공시가 80억을 넘기기는 힘들니까 대출도 많이 나오고 종부세도 피해가니까 요즘에 많이 찾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축을 하는 거야. 꼭 근생 건물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세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주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빌라를 지었어. 그거를 건설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 임대사업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매매임대사업자가 있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매매임대사업자는 내가 주택을 매매를 해서 그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종부세 합산배제가 됐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돼. 메리트가 없고. 근데 내가 주택을 매매한 게 아니고 주택을 지은 다음에 등기 치기 전에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면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 거야. 빌라를 지었다. 그러면 집이 8개가 있다. 그러면 8주택자가 되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면 그거는 싹 다 그냥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니까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세입자들의 그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임대료를 계속 못 올리지. 법적으로 정한 임대료 상한 선이 있어. 또 장기 보유도 해야 돼. 그래서 10년 보유를 해야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타를 치거나 지어서 빨리 팔려고 했을 때는 요건 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어가지고 오래 보유하면서 세금도 좀 두드려 맞기 싫다. 그러면 건설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다른 가지로는 신축 판매업을 하는 거야. 내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지. 이거는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결로 볼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는데 몇천 세대 지었어. 근데 그게 만약에 미분양이 됐어. 그러면 그 건설사들은 종부세를 맞을까? 안 맞을 것 같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2000세대를 지었는데 1000세대는 분양이 됐고 1000세대는 미분양이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걔는 1000주택자잖아. 근데 요즘에 봐. 그 종부세를 때리는 게 다주택자랑 법인한테는 엄청난 중과를 한단 말이야. 법인 같은 경우는 3주택이 넘어가면 6%야. 그 주택의 6%를 그냥 때려버려 1년에. 그러면 1000주택자야. 근데 거기에 6%를 때려 맞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니까 신축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안 팔려, 이거는 재고자산이잖아.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종부세를 이제 합산 배제를 해주거든. 또 5년이면 서울이면 땅값도 많이 오르잖아. 그걸 좀 이용을 해서 종부세도 좀 피해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종부세를 피해가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내가 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재테크는 필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주식이랑 비트코인만 할 수는 없어요. 적당히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는데 세금 규제가 세게 들어온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좀 이용도 하고 내가 돈 벌 궁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고, 정부의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꾸준히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